자, 필수예제 4번의 행렬의 곱셈에 대한 성질인데요. 여기에다가 다시 한번 적어 놓읍시다. 두 가지 키워드. 우리 필수예제 4번의 교환법칙.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교환법칙 성립하지 않는다. 자리를 함부로 바꾸면 안 된다라는 거고요. 이 문제랑 관련은 없지만 크게 양배산맥인 주제 자체가 영인자의 존재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는 계속 내가 언급을 할 겁니다. 행렬 공부할 때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와 영인자의 존재 두 가지 계속 기억하고 있어야 돼요. 자, 물론 여기 필수의 4번은 뭐 영인자를 쓰는 문제는 아닌데 보겠습니다. 바로 1번 필수의 4번. 바로 1번을 보시면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죠. a제곱 더하기 b제곱을 구하라고 했고 여기는 a랑 b가 지금 행렬에 붙은 이름인 거지. 그리고 주어진 게 a 플러스 b 행렬하고 ab 더하기 b의 행렬이 있으니까 우리 얘는 a 플러스 b 행렬의 제곱에다가 2ab를 빼는 게 아니라 그대로 AB 더하기 BA를 빼셔야 된다라는 얘기인 거죠. 얘는 행렬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A 플러스 B의 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다는 얘기야? A 플러스 B에다가 A 플러스 B를 또 곱하시면 전개하는 건 똑같지만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는 얘기지? A에 A가 곱해지니까 A 제곱 행렬이 올 거고 A에 B가 곱해지니까 순서 바꾸지 않고 곱해지는 순서 그대로 AB 더하기 BA 더하기 B제곱. 그래서 교환법칙이 성립하지 않으므로 AB, BA는 다른 행렬이고 구분해주셔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 등이 깨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변형 공식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죠. 위에처럼 a제곱 더하기 b제곱만 구하고 싶으면 a 플러스 b의 제곱에다가 요 ab 더하기 b 이거를 빼주셔야 되는 거죠. 2ab를 빼주는 게 아니라. 그래서 얘는 계산을 마무리해 주시면 a 플러스 b가 지금 2, 0, 3, 2 나왔네요. 2, 0, 3, 2 라는 놈의 제곱인 거고요. 얘가 2, 0, 3, 그 다음에 마이너스 AB 더하기 BA가 2, 0, 6이야. 얘가 2, 0, 6이야. 2, 0, 6, 2야. 자, 그래서 요걸 계산할 거야. 이제 곱한 다음에 얘를 빼주기만 하면 되는 거고 이 곱한 행렬의 결과값도 2 곱하기 2 행렬이고 얘도 2 곱하기 2니까 뭐 뺄셈도 정리가 되겠지? 근데 앞에 거의 제곱 혹시 할 수 있겠는 사람 암산으로 앞에 거의 제곱 어떻게 될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될까? 봐봐, 우리가 지금 배우는 게 좀 있으니까 방금 전 페이지 배웠던 거 살짝 이용해 보면 얘 우리 실수배로 표현할 수 있다. 2 곱하기 1, 0, 2분의 3, 1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 얘가 한 번 더 곱해져 있는 거니까 그러면 앞에 실수배 2랑 2는 그냥 묶어가지고 4가 곱해져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고 거기에 1, 0, 2분의 3, 1 이라는 행렬이 곱해진 걸로 내가 지금 친절하게 다 썼지만 그냥 안 써도 그렇게 보이면 그러면 요거 제곱 결과가 뭐야? 외웠으면 좋겠는데 이걸 그냥 제곱, 그 거듭제곱만큼 실수배가 되는 거죠. 제곱했으니까 2배가 돼서 1, 0, 3, 1이 되는 거고 거기에 4배인 거니까 4, 0, 12, 4가 된다는 얘기예요. 4, 0, 12다. 그래서 얘는 다시 한번 써주시면 얘는 앞에 게 4, 0, 12, 4가 되는 걸 우리가 외웠던 두 가지 꼴을 살짝 응용해서 구할 수가 있었죠. 그 다음에 2, 0, 6 이런 걸 잘해야 돼요. 결국 여기다 개념 자체가 너무 쉽다 보니까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싸움. 2, 0, 6, 2 되겠네요. 자리끼리 빼주시면 2, 0, 6, 2가 된다.
첫 번째 문제의 정답은 위험 유기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 봐봐. 두 번째 문제에서 얘기하는 게 뭘까? 자, 여기 원래 바로 2번 봐봐. 바로 2번에서 이렇게 써 있어. a 플러스 b의 제곱, 이거 행렬이니까 절대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되지. 안 되는데 여기서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라고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곱셈 공식처럼 그대로 써놨어요. 무슨 말이야? 이 문제 한정에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아주 특수한 상태로 a랑 b가 설계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원래는 얘가 행렬이니까 일반적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아서 얘는 a제곱 더하기 ab 더하기 2a 더하기 b제곱이라고 써야 되는 건데, 근데 이 문제에서 이게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이랑 같다라고 나와 있다는 얘기는 여기 원래는 이렇게 써줘야 되는 게 맞지만 이 문제 한정에서는 AB와 BA가 같으니까 BA를 AB로 바꿔서 EAB로 써도 괜찮습니다 라고 나온 거죠. 한마디로 원래 이렇게 써줘야 되는데 우리가 그 전까지 알고 있던 곱셈 공식의 결과가 써져 있다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구나, 그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얘네들이 같다는 걸 간접적으로 지금 알려주고 있었던 거지. 이 문제 한정에서는 교환 법칙이 원래 성립하는 게 아닌데 여기에 AB가 뭔지 모르겠지만 아주 특수하게 설정이 돼 있어서 교환 법칙이 성립하게끔, 즉 AB랑 BA가 같게끔 AB 행렬이 잘 설계가 되어 있다는 의미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다. 그런 거 저건 알겠죠? 바로 이번에 그 등식을 쭉 밑줄 치시고 a 플러스 b의 제곱이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이 행렬에서는 분명히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데 그렇게 결과가 같이 나와 있다?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구나, 이 문제 한정에서. 따라서 여기에서의 결론은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는 이렇게 끌고 가셔야 됩니다. a, b랑 BA랑 같다라는 얘기구나.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게 A, B랑 자리 바꾼 BA의 결과가 일반적으로 다르다라는 이 얘기였던 거고, 성립한다면 이 두 개가 같다라는 얘기겠죠. 근데 문제에서 AB 더하기 BA가 2, 0, 6이야. 근데 AB랑 BA랑 같아. 그럼 결국 AB 2배 한 게 2, 0, 6인 거니까 얘가 1, 0, 3, 1이라는 얘기겠죠. 반띵한 거 1, 0, 3, 1이었다. 이런 얘기지. AB도 얘였고 BA도 얘였으니까 두 개가 같으면서 더했을 때 2, 0, 6, 2가 됐다라는 얘기겠지. 그지? 그래서 두 번째 정답은 1, 0, 3, 2 됐고요. 밑에 이제 다시 한번 또 읽어볼게요. 너무 중요하니까 이 두 행렬 어떤 AB, 일반적인 두 행렬 AB에 대해서 일반적으로 AB랑 BA는 다른 거예요. 앞쪽에 행을 뽑고 뒤쪽에 열을 뽑는 그 특이한 곱셈의 정의 때문에 이 곱해지는 순서가 바뀌면 결과값도 당연히 다르게 나오는 게 정상적인 상황인 거지. 그래서 AB랑 BA랑 다른데, 그래서 우리가 앞에 알고 있던 일반적인 어떤 식의 전개에서 썼던 지수법칙이나 곱셈 공식은 성립하지가 않는 거고요. 근데 만약에 AB랑 BA가 같다면 지수법칙 및 곱셈 공식이 성립하는 거니까 성립한다는 뉘앙스를 풍기고 있으면 교환 법칙이 그 문제 한정 특수하게 성립하고 있구나라고 받아들이시면 되겠죠. 자, 밑에 1번, 2번, 3번, 4번은 우리가 원래 알고 있던 그런 일반적인 전개식인 거지. 얘가 된다라는 건 AB랑 BA랑 같다라는 걸 간접적으로 얘기해주고 있구나, 내포하고 있구나. 자, 그래서 4-3번도 한번 볼게요. 밑에 있는 4-3번도 보면 그 가운데 뒷부분에 a 플러스 b의 제곱은 a제곱 더하기 2ab 더하기 b제곱 마찬가지죠. 원래 이렇게 안 되는 게 정상인데 이렇게 됐다라는 건 이 문제에 있는 두 행렬 AB 한정에서 특수하게 AB랑 BA랑 같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그 문제 보자마자 AB는 BA구나 써놓고 출발하는 거예요. 이 문제는 A랑 B랑 같다라는 얘기구나. 따라서 이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얘기니까 우리는 A제곱 B제곱도 원래는 이거 A, B의 제곱이랑 다른 건데 이 문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라고 했으니까 이 두 개를 같다고 생각하면 되는 거지. 이 문제 한정해서.
원래 다시 한번 써보면 AB의 통째로의 제곱은 그냥 AB 이렇게 써주셔야 돼요. 이걸 너희들이 멋대로 순서 바꿔가지고 교환법칙 성립한다고 한 다음에 BB 해가지고 A 제곱 B 제곱 이렇게 쓰면은 안 된다라는 말인 거지. 원래는 행렬은. 근데 교환법칙이 성립한다는 게 간접적으로 내포가 되어 있으니까 이 멘트를 반영하면 A 제곱 B 제곱은 그냥 AB를 거듭 제곱한 거라고 분석해도 된다. 따라서 여기에 AB가 나와 있으니까 그거 거듭 제곱하시면 되는 거고요. 얘가 지금 AB가 2, 1, 1, 0 나와 있으니까 얘는 요거에 원래 뭐 이렇게 제곱의 표현을 쓰면 안 되는데 잠깐만 네, 진짜 2, 1, 1, 0인 건데 너희들이 만약에 풀이에다가 쓸 때는 그냥 이렇게 써도 돼요. 행렬에 이렇게 제곱 써도 됩니다. 이런 표현은 수학적으로 맞는 표현은 아니야. 이제 행렬은 곱해지면 그냥 똑같이 다시 한번 써줘야 돼. 근데 이제 뭐 객관식 풀이를 할 때 그럴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이거 제곱해야 된다는 상황을 눈으로 남겨놓으시고 약간의 남의 표현인 거니까 그냥 약간 보라색으로 써볼게요. 이렇게 남겨놓고 내가 아까 외워달라고 했던 방법대로 그대로 하시면 되겠죠? 4에다가 1이니까 5고요. 기억자 그리면 2고요. 비읍자 그리면 2고요. 여기다가 1이니까 1이다. 되겠지? 그치? 자, 그리고 다음 페이지 필수예제 5번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인 거 맞는 것 같은데 마지막이야. 아, 다 왔다. 다 왔는데 조금 더 할 거야. 자, 단위행렬의 성질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행렬이 A가 1, 2, 0, 마이너스 1이라고 나와 있을 때 A 플러스 2, A 마이너스 2, 그러니까 2는 좀 길게 발음하는 거야. 단위행렬을 2를 붙일 때 알파벳 대문자 2를 쓰는 거죠. 여기에 2는 단위행렬, 즉 2차 정사항렬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오른쪽에 2는 단위행렬이다라고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이 덧셈이랑 곱셈이 정의가 되려면 주어진 행렬 자체가 2 곱하기 2 사이즈니까 이 단위행렬도 아무 말 없어도 2차 정사각 단위행렬이라는 얘기겠죠. 그래서 2는 이 문제에 나와 있는 2는 주대각선이 1, 1이고 나머지가 0인 2 곱하기 2자 얘를 얘기하는 거다. 자, 근데 필수제 5번 위에다가도 다시 한번 적고 갈게. 이 단위행렬은 숫자 1 느낌이야. 얘는 거듭 제곱을 해도 그 자신 단위행렬이 나오는 거고, 그 다음에 단위행렬은 곱하기 1 느낌이기 때문에 어떤 행렬의 앞에 곱해지나 어떤 일반적인 행렬의 뒤쪽에 곱해지나 결과가 똑같다는 얘기겠지. 어차피 2를 곱해봤자 A가 결과로 튀어나올 거고 그대로 뒤쪽에 곱해져도 어차피 A가 튀어나온 거니까 얘는 그냥 둘 다 A로 같다. 이게 무슨 말이야? 말로 하면 단위 행렬이 포함된 곱셈에서는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는 거야. 그럼 총정리를 해볼게요. 거기 필수지 5번 위에다가 내가 문제를 보는데 어떤 일반적인 행렬이 하나밖에 없어. A 하나랑 2 이렇게 두 개의 행렬밖에 안 나왔어. 그러면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밖에 발생하지 않아요. 왜 그러냐? 내가 행렬이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A는 자기 자신과의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고 얘기해. 왜 그래? 아까 내가 A에다가 뒤에다가 A를 곱하나 A의 앞에다가 A를 곱하나 이거는 A 제곱인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과의 교환 법칙은 성립하는 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A랑 2가 부딪히는 상황도 A에다가 2를 뒤쪽에 곱하나 앞쪽에 곱하나 똑같은 거고요. 뭐 이끼리도 당연히 교환 법칙이 성립한다. 어차피 2는 거듭 제곱해봤자 2인 거니까 얘는 다 2로 똑같은 거죠. 그래서 어떤 일반적인 행렬 한 개 플러스 단위 행렬 이렇게만 만약에 주어져 있어. 그리고 얘네 둘끼리 막 지지고 볶고 난리쳐. 그러면 우리가 원래 알던 식으로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상황밖에 발생하지 않으니까 그냥 원래 알던 대로 정리하면 된다는 얘기야. 그러면 교환 법칙 무조건 성립이에요. 무조건. A끼리도 성립, A끼리도 성립, E끼리도 성립하니까 교환 법칙 무조건 성립한다. 자, 그래서 거기에 나와 있는 이제 문제를 보면서 감각을 더 키워볼게. 거기에 A라는 일반적인 행렬이 있어요. 그리고 문제도 구하라는 게 A 플러스 2 단위 행렬,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2 단위 행렬이니까 주어진 행렬이 어떤 일반적인 행렬 하나에다가 단위 행렬밖에 없어. 그래서 얘는 이거 해보나 마나 항상 교환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일밖에는 발생하지 않을 거니까
a 플러스 2 단위 행렬하고 a 마이너스 2 단위 행렬 하시면 원래 이거 합차 공식을 쓰면 안 돼요. 즉 a 플러스 b에다가 a 마이너스 b 행렬을 곱하면 이거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된다는 거야. 다시 한번 해보면 얘는 앞에 거 제곱 빼기 a 다음에 b가 곱해졌으니까 ab 그 다음에 더하기 b 다음에 a가 곱해졌으니까 ba 더하기 b제곱 너희들 멋대로 순서를 바꾸면 안 된다라는 게 교환 법칙이 성립하지 않는다라는 말이겠죠? 그래서 얘는 이렇게 쓰면 안 된다라는 게 주제였어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라고 쓰면 안 된다. 근데 얘는 특수한 상황이죠. 일반적인 행렬 하나랑 단일 행렬만 나와 있으니까 이렇게 이 곱해지는 과정에서 계속 교환 법칙이 성립할 거고 내가 자리 바꾸고 이쁘게 정리가 가능하다는 얘기니까 얘는 이렇게 써도 된다는 거지. a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이니까 4배의 단위 행렬의 제곱인데 단위 행렬의 제곱은 그냥 단위 행렬이니까 얘는 숫자 1 느낌이라고 했어요. 1은 거듭제곱해서 1인 거죠. 그래서 100에 요거는 거듭제곱 해봤자 제곱의 얘 니은자 기억자 해봤자 어차피 계속 100이 되는 거니까 요거 제곱을 한 다음에 마지막에 떼도 괜찮겠지. 그래서 첫 번째 문제는 이거를 계산해 달라라는 얘기겠죠. 이거를 계산해 준다. 그러면 써볼게요. a 주어진 게 1, 2, 0, 마이너스 1이니까 1, 2, 0, 마이너스 1에 약간 야매적인 표현으로 어차피 너희들 똑같이 반복해서 적지 않을 거니까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다음에 4배의 단위 행렬을 빼라는 얘기는 실수배인 거죠. 100일의 4배니까 뭐 4004를 빼주라는 얘기겠지. 마무리해 볼게요. 이제 얘 거듭제곱하면 거듭제곱 한 다음에 빼는 것까지 암산할 수 있겠지 얘들아? 안 되나? 되지? 1제곱에 하니까 1 빼기 4니까 마3 그 다음에 기역자 그리면 2 빼기 2 0 0에다가 빼기 0이니까 0 그 다음에 니은자 그리면 0이죠. 빼기 0이니까 얘도 0 그 다음에 여기 제곱에다가 하면 1인데 빼기 4니까 마3입니다. 그래서 얘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겠지. 이게 1, 1, 마이너스 3을 앞으로 실수배로 빼내시면 1, 0, 0, 1인 거니까 얘는 우리가 단위 행렬의 이름을 가지고 마이너스 3 단위 행렬이다 라고 써도 괜찮습니다. 이렇게 해도 정답이에요. 이렇게 해도 행렬의 성분으로 표시해도 되는 거고 뭐 그냥 마이너스 3이다 라고 써도 됩니다. 자, 그리고 2번이에요. 2번. 이제 2번. 자, 2번을 보면 이 행렬과 상관없이 쌤이 수업 때 여러 번 했던 그 멘트가 좀 떠올랐으면 좋겠어요. 그 A의 100제곱을 하라고 했는데 설마 그 두 글자가 떠오르면 좋겠죠? 당연히 규칙성을 찾는 문제일 거고 100제곱을 시킬 리가 없겠지. 그럼 우리가 마치 복소수의 거듭제곱 물론 우리가 복수 표면을 가지고 조금 더 빠르게 하긴 했지만 그 복소수의 거듭제곱에서 나왔던 중요한 멘트 거듭제곱을 해보면서 실수 또는 순허수가 되는 순간을 찾고 규칙성을 파악하라고 했던 것처럼 이 행렬이 나와있고 100제곱을 물어봤다? 그럼 내가 제곱하고 세제곱을 하는 순간 뭔가가 나올 거라는 얘기인 거야. 뭔가가. 그 뭔가가 뭘까? 단위 행렬의 실수일 거예요. 아마도. 자, 그래서 가봅시다. 1, 3 마일 마일 1, 3 마일 마일 A가 1 3 마일 마2인데요. 그럼 얘 거듭제곱까지만 해보자. A의 제곱을 해보면 뭐 100제곱으로 가야 되는데 규칙성이 있을 거라고 믿음을 가지고 가야 되는 거야. 믿음을 가지고. 그럼 제곱해보면 1에다가 마3이니까 마2. 그 다음에 기억자니까 3 마이너스 6이니까 얼마야? 마3인가? 그 다음에 마1이니까 1이고요. 4에다가 빼기 3이니까 1입니다. 자, 아직 뭐 안 나왔죠? 특징 안 나왔죠? 그러면 나는 좀 센스 있게 여기다가 A를 한 번 더 곱해봐도 될 것 같고 이거의 거듭제곱을 한번 해볼까? A의 4제곱도 한번 구해볼까? 요 4제곱도 한번 먼저 구해볼까? 세제곱보다는 제곱 가지고 구할 수가 있는 거니까 얘를 원래 형태로 보고 이거의 제곱을 하면 되는 거니 요거 4에다가 빼기 얼마야? 4에다가 빼기 3이니까 1이죠? 그 다음에 요거 얼마야? 6 빼기 3이니까 3. 근데 안 나올 것 같네.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2 더하기 1이니까 마이너스 1이고 1 빼기 3이니까 마이너스 2니까 여기까지 안 나올 것 같다. 그러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세제곱도 한번 고쳐봐 볼게요. 그럼 A의 세제곱은 다르니까 어쩔 수 없이 써야겠다. 1, 1이라서 여기에 1, 3, 마 1, 마 2. 물론 제곱 뒤에 A를 써도 되고 요거 A를 먼저 써도 돼요. A끼는 어차피 교환법칙이 성립하니까요. 그럼 얘 써보시면
마2 풀 3이니까 1. 마6 풀, 느낌 왔네요. 0. 그치, 느낌 왔지. 1 빼기 1이니까 0. 3 마이너스이니까 1. 그래서 얘는 세제곱을 했을 때 단위행렬이 나오는구나. 그러면 우리가 A의 100제곱이라는 건 A의 세제곱의 전체의 33제곱에다가 A를 한 번 더 곱한 것과 같고 얘가 단위행렬이라 나왔으니까 단위행렬은 몇백 번을 곱해도 단위행렬입니다. 그래서 단위행렬 곱하기 A가 되는 거고요. 또다시 얘는 숫자 1 느낌이기 때문에 그냥 이 자체가 A가 된다는 거고 A가 원래 주어졌던 1, 3, 마 1, 마 2. 그래서 A의 100제곱이 얘란 얘기지. 모든 성분의 합을 구하시면 1이 되겠네요. 정답은. 그래서 여기까지가 정석적인 풀이었고 그럼 우리가 복소수에서도 복소편면을 했듯이 하나만 더 추가로 좀 개념 설명을 해줄게요.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아닌데 자, 요거 정도는 알고 있어야 돼요. 이건 사실 나는 필수라고 생각해. 복소편면도 나는 필수라고 생각해. 너희들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나한테 수업을 들을 거면 좀 필수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지금부터 이런 형태의 문제에 아주 강력한 도움을 주는 행렬 항등식을 하나 배울 거예요. 행렬 항등식. 그래서 어디다가 적어놓을 거냐면 간단한 내용이니까 필수예제 5번 근처 아래 풀이의 여분 공간에서 적어놔도 될 것 같아요. 나중에 그리고 내가 언젠가는 프린트로 또 정리도 해줄 겁니다. 지금은 너무 깊은 내용까지는 안 갈 거고 우리가 이제 실전 이 파트가 진짜 메인 파트가 되는 날에 내가 더 깊은 내용까지 해줄게. 자, 어떤 걸 정리할 거냐면 우리가 KH 정리라고 좀 있어요. 케일리 해밀턴의 앞글자, 사람 이름이에요. 사람 이름. KH 정리라는 게 있는데 케일리 해밀턴 정리고 그냥 KH 정리라고 불러도 돼. 사실 이름이 중요한 것도 아니야. 그래서 어떤 주어진 2차 2 곱하기 2 행렬 A가 주어진다. 2 곱하기 2짜리 A 행렬이 일반적으로 그냥 문자로 잡을게. A, B, C, D라고 주어져 있어. 그러면 이 행렬에 대해서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어요. 항등식. 그게 뭐냐? 잘 적어봐. A의 제곱, 거듭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요거 주대각선 성분의 합, 즉 A 플러스 D만큼의 실수배를 A에다가 하는 거예요. A 행렬에 주대각선의 합만큼의 실수배를 해서 빼주시고 그 다음에 X자 곱하면서 AD 마이너스 BC AD 마이너스 BC 배만큼을 단위 행렬에다가 해준 다음에 더하면 얘는 무조건 영행렬이 될 수밖에 없다 라는 거고요. 한번 증명해 볼 건데 증명이 그냥 노가다입니다. 내가 방금 뭐라고 했죠? 행렬 항등식이라고 했어요. 얘는 이거 문자로 A, B, C로 잡았을 때 이거 계산하면 그냥 0000이 돼버려. 그래서 항등식이라고 표현하는 거야. 실제로 한번 해볼게요. 처음이니까. 내가 A 제곱을 하면 요거 가지고 제곱 바로 해보자. A 제곱 더하기 BC 그 다음에 AB 더하기 BD고요. 그 다음에 얘가 AC 더하기 CD고 얘가 D제곱 더하기 BC가 될 거야. 이게 A제곱인 거지. 그 다음에 요 A 플러스 D를 A의 각 성분에다 실수배하는 거니까 여기에다가 A 플러스 D를 곱하면 여기 써볼게. A 플러스 D만큼의 실수배를 A에다가 입히면 여기 A에다가 A 플러스 D 곱하는 거니까 A제곱 더하기 AD가 될 거고 여기 B에다가 요거 A 플러스 D 곱하는 거니까 AB 더하기 BD가 될 거고요. AB 더하기 BD 그 다음에 AC 더하기 CD 그 다음에 AD 더하기 D제곱 이게 A 플러스 D만큼의 A다. 그 다음에 맨 마지막에 이 단위 행렬에다 얘 곱하는 거 그냥 바로 써보면 되겠지? AD-BC배를 단위 행렬에다가 실수배를 적용하시면 요거 10011에 1짜리만 얘로 바뀌는 거니까 AD-BC 0, 0, AD-BC가 된다는 얘기고 실제로 요거에다가 얘를 빼고 얘를 더하면 봐봐 A제곱 더하기 BC에다가 얘를 빼 그럼 A제곱이 날라가고 BC-AD가 나오겠죠? BC-AD에다가 AD-BC 더하면 0 될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이거를 빼고 얘를 더하는데 여기다 이걸 빼면은 AB 날라가고 BD 날라가고 0 더하니까 0 돼요. 맞아.
마찬가지로 다 0됩니다. 나를 믿으세요. 내일 해보던가. 그래서 이거는 항등식이에요. 항등식. 어떤 강정식이 아니라 항등식인 건데 이게 나중에는 이제 반대 방향도 얘기하겠지만 미리 요거까지만 기억하자. 어떤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으면 이 행렬 가지고 반드시 만들어낼 수 있는 항등식이 얘입니다. 그래서 내가 좀 맥락은 다르지만 복소수에서도 이런 얘기를 했었어. 내가 이름을 붙인 게 있었어. 만약에 애들 복습시키는 거야. Z가 실수라고 나왔어. 이거 보자마자 해야 되는 행동 강령이 뭐지? 이거 보자마자 너희들 풀이칸에 그걸 쓸지 안 쓸지 몰라도 그 주어진 복소수와 주어진 복소수의 켤레가 같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하나의 힌트가 된다고 했었고 무조건 쓰고 들어가는 거라고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Z가 0 또는 순어수다. 0이 아니라고 문제에서 깔려있긴 할 건데 순어수다라고 나오면 행동 강령은 또 하나 Z가 Z바가 마이너스 Z다라고 써도 되고 어쨌든 자기의 켤레와 부호만 반대이다 라는 이 관계식 자체가 하나의 힌트가 된다라고 했었지? 이거 앞에 필기 돼 있을 텐데 또 적을 필요 없어. 근데 이게 행동 강령으로 내가 주입을 해놨고 그리고 나는 이걸 그냥 느낌을 좀 살리기 위해 이름까지 붙였죠. 이거 그림자 관계식이라고 그냥 부르자. 이런 단서가 나오면 이런 멘트가 나오면 무조건 따라와야 하는 그림자 관계식이고 이런 단서가 나오면 무조건 쓸지 안 쓸지 몰라도 써놓으면 절대로 손해볼 일이 없다라는 얘기를 했었던 거예요. 얘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할 때가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와 있어. 근데 문제에서 뭔가 문제 상황이 좀 복잡하고 뭐 규칙을 찾거나 복잡한 계산을 해야 돼. 그러면 이 항등식 써놓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얘 나도 마찬가지 여기서도 그냥 그림자 항등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림자 항등식. 이거 뭐 수학적인 용어 당연히 아니지. 그림자 항등식이라고 행렬 항등식이라고 부를게요. 그리고 이 항등식 자체가 KLD 해밀턴 정리예요. KLD 해밀턴이 만들어낸 항등식이다라고 해서 KH 정리라고 불러요. 그림자. 근데 우리는 그런 이름은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림자 행렬 항등식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자, 그럼 내가 그림자라고 써놓은 이유가 있는 거지. 나오면 문제 상황이 좀 단순한 어떤 이런 걸로 처리가 안 되면 써놓고 들어가는 거고요. 자, 이게 복잡해 보이지만 그렇게 외우는 게 어렵지 않아요. a제곱 마이너스 주대각 성분, AD가 주대각 성분이라고 했죠. 주대각 행렬, 여기 주대각선의 성분인 거죠. 주대각 성분의 한 만큼의 실수배를 빼고 그 다음에 요거 A 더하기 D인데 여기는 이제 X자 곱해주는 거야. AD 빼기 BC만큼의 실수배를 단위행렬에다 한 다음에 더하면 영행렬이 된다. 식이 복잡해 보여도 몇 번만 연습하면 금방 돼. 그러면 필수예제 5번에 거기에 다시 한번 적용해 볼게. 자, 여기 A가 물론 이 문제는 지금 이걸 안 써도 세제곱만 하면 되는 거니까 쉽게 풀리는 건데 내가 이걸 가르쳐주는 이유는 얘보다 더 복잡한 문제들을 염두에 두는 겁니다. 1, 3,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오면 반드시 성립하는 항등식이 있다는 얘기예요. 이 항등식을 써볼게요. 그러면 A제곱에 마이너스 주대각의 합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니까 플러스 A가 될 거고 그 다음에 더하기 AD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 마이너스 2 플러스 3이니까 1이야. 그럼 단위행렬 2가 곱해지는 게 얘가 0행렬이라는 얘기야. 이거 보면서 뭐 떠오르는 거 없나? 우리 A하고 2밖에 없으니까 이거 교환법칙이 성립하는 거고 우리가 마치 앞에서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다라는 다항식을 다루는 것처럼 똑같이 생각하면 되겠지. 내가 이런 식을 볼 때 앞에다가 x-1을 곱해주고 싶은 생각이 당연히 들어야 된다라고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도 내가 앞에다가 a-2 2가 항상 숫자 1 느낌인 거니까 얘를 곱해서 전개하면 이거 우리가 알던 대로 나올 겁니다.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a 세제곱 마이너스 단위행렬의 세제곱인데 세제곱은 어차피 단위행렬이니까 얘가 0행렬이 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a 세제곱이 마이너스 2행렬 이항하시면 이게 단위행렬이 된다는 거 세제곱을 안 해봐도 알 수 있어요. 내가 천천히 설명해서 그렇지만 이거 보자마자 이거 쓰는 이만큼 항등식 쓰는 게 엄청 빨라져. 연습만 조금만 하면. 그러면 얘 보자마자 사실 머릿속에서 이걸 돼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서. 그럼 이거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이네? x-1 곱하면 세제곱 마이너스 2가 0이라는 얘기네? 세제곱 마이너스 1 다시 옆에다 써볼까? x제곱 마이너스 1에 0이라는 거 너희들 눈에 보이잖아 지금. 얘 보자마자 얘 보이잖아.
이게 x제곱은 1이라는 얘기인 거지. 근데 얘를 행렬로 갖고 가시면 a의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다라는 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 나오자마자 한 4초, 5초대로 a 세제곱이 단위행렬이라는 게 판단이 되는 거고, 그래서 a의 100제곱은 요거 33제곱에다가 a 곱하는 거니까 그냥 a랑 같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주어진 거 그냥 성분 더하면 답이 된다. 까지가 되는 거예요. 근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건 아주 쉬운 문제니까 사실 세제곱을 하나, K-리미터를 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근데 이거보다 조금 더 난이도 있고 복잡한 문제에서 빛을 발할 거니까 우리 많은 내용을 하지 않을게요. 사실 더 있어. 굉장히 많지만 여기까지만 하고 이것까지만 좀 적어놔요. 이것까지만 중요한 거야. 거꾸로는 안 됩니다. 거꾸로는 안 돼요. 거꾸로는 안 돼요. 무슨 말이냐면 지금 문제 봐볼게. 예를 들어서 우리 a제곱 더하기 a 더하기 2는 0이다라는 이 공식을 보고, 아 여기 앞에가 a 플러스 d가 이 a가 뭔지 모르겠는데 a, b, c, d라고 했을 때 얘를 보고서 주어진 어떤 그 a라는 행렬은 요렇게 두 개 합친 게 마이너스 1이고요. AD 마이너스 BC 한 게 1이다라고 할 수는 없어요. 정확하게 얘기하면 그것도 있지만 더 있어. 더 있는 거야. 얘이면 얘이다라고 할 수 없는 이유는 얘이면 얘도 얘를 만족시키는 A는 맞지만 더 있어요. 더 있다. 그래서 반대 방향은 틀렸다는 얘기지. 정말 좀 이해가 되니? 주어진 행렬 나오면 이거 가지고 배웠을 때 얘는 무조건 성립하는 한글식이니까 얘면 얘가 그림처럼 따라다니는 게 맞아요. 근데 이 식이 나와 있다고 그 A가 얘일 거야라고 단정 지을 수는 없어요. 얘 말고도 더 있으니까 여러 개가 더 있다는 얘기야. 그래서 거기까지만 정리해놓고 이 반대 방향 가지고도 이제 굉장히 어려운 문제를 쉽게 풀어나가는 거를 연습하게 될 거예요. 나중에. 자, 그래서 끝났습니다. 자, 끝나는데 뭐 한 김에 밑에 시간 좀 남기도 했고 마무리 좀 해볼까요? 시간도 나왔는데 이제 요거 한 문제만 더 하고 얘기를 좀 하자. 그래서 밑에 필수 공략 보시면은 뭐 단위행렬이랑 A랑 경합식 성립하고요. 거듭제곱해도 단위행렬이 다 나와 있고 내가 말로 정리해줬으니까 그거 기억하시고 K-리미터 정리, 행렬 항등식, 그림자 행렬 항등식 2차 정사각 행렬이 나왔을 때 얘는 써놓고 들어가면 손해볼 일이 없다. 까지만 정리해 놓으시고 필수 예제 거기 밑에 5-3번도 한번 볼게요. 5-3번도 이거 간단한 문제긴 하지만 잠깐만 좀 좋은 문제가 얼마나 있을까? 문제 없네. 5-3번 볼게요. 5-3번. 5-3번을 보시면 A가 이 문제를 떠나서 그냥 항등식 작성하는 거를 좀 연습을 하고 끝내자. 요거 나와 있어. 2차 정사가 나와 있어. 그림자 항등식 따라오는 거 써볼게요. 같이 지금 A 제곱 마이너스 주대각 성분의 합 마이너스 1이죠. 1 빼기 1이니까 빼기 A 그 다음에 더하기 써놓고 AD-BC 마이너스 2 빼기 마이너스 3 그러면 더하기 1이니까 더하기 단위행렬이 되겠지. 얘가 영위행렬이야. 느껴지죠? 이건 뭐란 얘기야? A 세제곱이 마이너스 단위행렬이란 얘기예요. 왜 그런지는 알겠지? 여기 뭘 곱해주고 싶어야 돼? A 플러스 2 곱해주면 A 세제곱 더하기 단위행렬의 세제곱이 영위행렬이다. 그러면 A 세제곱은 꼴로 정리해주면 마이너스 단위행렬의 세제곱이고요. 세제곱은 어차피 의미가 없으니까 그냥 단위행이 된다. 그럼 조금 더 나아가서 양변을 통째로 거듭제곱 해주시면 A의 6제곱이 단위행렬이 되는 거고, 그럼 이것도 복수수의 거듭제곱이랑 거의 똑같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 이 A라는 행렬은 거듭제곱의 입장에서 6번마다 자기 단위행렬로 돌아오는 거니까 거듭제곱 주기가 6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런 얘기도 할 수 있을까? 이거 우리
이제 봐봐. 이게 되게 복소수랑 유사해. A의 6제곱. 내가 이거 주기가 6이면 너희들 연속된 6개의 합은 반드시 0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도 했었지. 기억나지? 그게 왜 그랬어? 인수분해 때문에 그런 거였어. A의 6제곱 마이너스 2라는 게 우리 이거 아까 뭐 여기 인수분해 이런 식의 인수분해 말고도 이거 a-2에다가 이거 그냥 x의 6제곱 빼기 1이라고 생각해도 되는 거예요. 지금 교환법칙 성립하니까. 그래서 a 5제곱 더하기 a 4제곱 더하기 a 3제곱 더하기 a 제곱 더하기 a 더하기 1. 근데 1이 단위행렬이니까 단위행렬.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걸 알고 있고 얘가 영행렬이다라는 거니까. 근데 지금 사실 이거는 영인자로 생각하긴 해야 돼. 영인자도 생각하긴 해야 되는데 여기가 영행렬이 아니고 여기가 영행렬이 아니어도 영행렬이 될 수는 있어요. 될 수 있는데 그런 경우도 있고 만약에 영인자가 아니다라고 나왔으면 그런 조건이 조금 더 추가가 돼야 되긴 해. 그러면 영인자가 아니라는 전제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그러면 이제 여기 앞에는 영행렬이 뭐 아니라는 말 나와있겠죠. A는 단행렬이 아니다라는 말이 나와 있을 때 결국엔 얘가 영행렬일 수밖에 없다. 뭐 이런 식의 결론도 되겠죠. 근데 좀 조심해야 되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영인자 때문에 이렇게 확실하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야. 우리 영인자라는 건 행렬에서 둘 다 0이 아닌데 아주 신기하게 곱했을 때 0이 되는 그 두 행렬을 싸그리 묶어가지고 영인자라고 부르죠. 영인자의 존재성 때문에 기념부분에 내가 아까 이런 얘기를 하진 않았던 거야. 근데 만약에 이런 가정과 A가 단행렬이 아니다라는 가정이 있으면 그러면 연속된 6개의 합이 영행렬이다라고 할 수도 있겠지. 이제 한 번만 듣고 잊어버려도 괜찮아요 일단. 얘는 근데 맞는 거예요. 얘는 A 세제곱이 단행렬이니까 이거 양면 거듭제곱한 결과니까 6제곱이 2라는 건 확실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 A의 7제곱 더하기 A의 15제곱 더하기 A의 18제곱은 어떻게 쓸 수 있는 거야? 그 A 6제곱에 A 곱한 거니까 이게 마치 지수의 6의 배수를 빼낸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A 더하기 A의 세제곱 더하기 A의 0제곱인 거니까 이 0제곱도 그냥 우리가 지수법칙에서 무언가 어떤 0이 아닌 놈의 0제곱은 1이라고 했던 것처럼 A의 0제곱이 나오면 그게 단위행렬이라는 얘기지. 단위행렬의 세제곱이라고 보는 거니까. 그래서 참고적으로 이런 표현은 없지만 이렇게 나오면 이게 단위행렬이다라고 해도 괜찮아요. 얘도 소극적인 표현은 아닙니다. 자, 이렇게 생각하기 싫다면 이 단위행렬의 세제곱인 거니까 단위행렬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게 요건데 근데 얘가 또다시 마이너스 단위행렬이었잖아. 그래서 이 두 개가 상쇄가 되고 영행렬로 날아가는 거고 결국에 정답은 그냥 A행렬이 되는 거지. 성분합을 구하라 했으니까 주어진 A 성분 다 더하시면 그러면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다. 괜찮지? 그래서 속도를 올려주는 방법이기도 하고 조금 더 난이도가 높은 걸 가면 속도를 올려주는 걸 넘어서 쟤를 안 쓰면 거의 풀기 힘든 문제도 나오기는 해. 근데 조금만 부가 설명을 더하면 이게 K-리미터 정의가 원래 이것도 내가 나이 많아 보이긴 하는데 옛날에 교육과정에 있었어요. 행렬이 엄청나게 어렵게 나오던 시절. 근데 이게 어려운 그 역행렬이라는 게 빠지면서 행렬이 아주 기본적인 것만 물어보게 됐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험 문제를 내는 선생님들이 다 옛날 세상을 살아왔던 선생님들이어가지고 이 K-리미터 정리 사실 안 써도 푸는 방법이 있긴 하거든. 어렵지만 길지만 근데 얘를 쓰면 굉장히 빠르게 풀리는 문제들을 출제를 해. 사실 그게 문제이긴 하지. 그렇기 때문에 안 가르쳐 줄 수가 없어요. 교육과정 외가 돼버렸지만 알고 있어야 되는 거니까 너희들은 그냥 교육과정 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숙제는 한번 다 해보시고요. 크게 어려운 점은 없을 겁니다. 행렬은 쌤이 인트로 했을 때부터 얘기했지만 굉장히 쉽다라는 거 너희들이 두 번 수업 들으면서 좀 느꼈을 거고 이제 시간이 좀 남았으니까 우리 다음 주부터가 이제 진짜 그거죠. 스파르타의 훈련이 들어가는 거죠. 다음 주부터 풍산자 필수 유형 숙제를 나갈 거고 여기 오늘도 나갈 거예요. 오늘도 내가 책에다가 몇 페이지까지 해오세요라고 톡방에다가 올려줄 거고 그러면은 풍산자 필수 유형에다가 이거 행렬 숙제 마무리하고 홈필도 하시고 주간 기출 2개 숙제도 있는 거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정규 수업 때는 품필 보면서 주요 문항들 보면서 개념 복습하고 그 다음에 우리 기출 2개 1회분, 2회분 풀어온 거에 대해서 주요 문항들 몇 개 추려가지고 너희들이 맞았던 틀렸던 간에 상관없이 그냥 나의 설명을 좀 해줄게. 그럼 너희들이 뭐 필기하고 정리하면서 개념을 조금씩 더 완성을 시키면 되겠지. 그렇게 진행할 거야. 계속 앞으로는 그런 수업이 진행될 겁니다. 풍산자 필수형 숙제 내주고요. 풀이하고 기출 풀이하고. 기출은 주간 숙제다 보니까 뭐 매주 화요일마다 하거나 그런 식으로 진행이 될 것 같네요. 고생했고 생각보다 내가 욕심이 좀 많다 보니까 이게 원래 이렇게 공통수학 원 진도를 끝내는 게 이렇게 오래 걸리면 안 되는 거였는데 자꾸 뭘 더 해주다 보니까 내가 좀 본의 아니게 진도가 밀려서 내가 한 번도 한 3번, 4번 정도 더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잘못했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으니까 너희들도 배운 거 열심히 숙지하시고 오늘 조금 일찍 끝내겠습니다. 질문 나왔는데요? 고생했어.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가 아니죠? 내일 보는 거지.